안녕하세요. 장쌤 사진공방의 장영렬입니다. 포토샵 블렌딩 모드 5번째 이야기입니다. 멀티플라이어와 스크린으로 다이나믹 레인지를 좀 다루는 걸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풍경 사진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이나믹 레인지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뭔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사진 안에서 가장 밝은 영역과 가장 어두운 영역까지 이 밝기들이 다 표현이 되면 좋겠는데, 카메라는 사람 눈으로 보는 거와 좀 다르게 밝기의 범위가 상당히 좁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풍경 사진에서는 하늘은 밝게 날아가고 땅 쪽은 어둡게 안부 영역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자주 생기는 거죠. 오늘은 1편에서 다뤘던 이론 내용을 실제 사진을 보면서 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왜 특정 블렌드 모드를 선택하는지 중심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오늘 사용할 사진은 이 장면입니다. 언뜻 보면 좀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형적인 풍경 사진의 다이나믹 레인지 문제를 좀 가지고 있죠. 하늘은 전체가 좀 퍼져 있고 숲 아래 이쪽은 안부가 너무 막혀 있고, 현장에서 봤던 빛의 깊이나 공간감 이런 것들이 좀 평면적으로 바뀌어 있죠. 오늘은 HDR처럼 과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느꼈던 빛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좀 복원해 볼까 합니다. 블렌딩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흔히 쓰는 조정 레이어 패널에서 곡선 조정 레이어를 쓰실 때 밝은 부분은 좀 어둡게 해주고 어두운 부분은 밝게 해서 복원을 하려고 하다 보면 회색 톤이 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사진 한 장으로 안부 영역과 밝은 명부 영역을 조절한다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블렌딩 모드를 활용해서 오늘 하늘의 밀도를 좀 복원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번처럼 컨트롤 J 해서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편에서 다뤘던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 곱하기로 해볼게요. 이 곱하기는 기본의 밝기에서 50% 정도를 더 어둡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꽤 어두워졌습니다. 잘못 보정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어두워졌냐가 아니고 빛이 어떻게 압축되었는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투명도를 좀 낮춰볼까요? 50% 정도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늘의 상태가 구름 밀도는 좀 살아나고요, 산에도 무게감이 좀 생기고, 이 멀티플라이 곱하기는요 빛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고 빛의 확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중에 흐린 하늘이라든지 힘이 없는 노을이라든지 이런 평면적인 풍경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에서는요 하늘의 구름만 밀도를 좀 높여볼까 했는데 전체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겠습니다. 일단 손쉽게 선택에 가서 하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패널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호수와 산 쪽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입니다. 하늘의 구름이 좀 더 밀도가 좋아졌다, 빛의 무게감도 좀 더 자연스러워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스크린을 활용해서 안부 영역을 다시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레이어인 배경 레이어를 컨트롤 J로 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을 스크린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은 전체적으로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50% 정도 더 밝게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개층도 살아나고 숲 사이에 나무들도 잘 살아나고 빛이 전체적으로 잘 퍼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단순히 밝아진 느낌이 아닌 뭔가 빛이 이 공간 안에서 확산된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 스크린은요 새벽 안개라든지 또는 역광이라든지 물안개, 비 오는 날 이런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너무 밝죠? 우리가 하늘을 살렸던 부분도 스크린 때문에 다시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사용할 건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늘의 레이어 마스크를 똑같이 복제해 옵니다.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더블 클릭하시면 속성창이 열리는데 반전을 하시면 호수와 산과
나무들이 굉장히 밝아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밝아서 역시 아까처럼 불투명도를 좀 줄여볼게요. 30%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저는 브러쉬로 불투명도 30%로 아래 하단부를 다시 어둡게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제외한 나머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어두웠던 안부 영역들이 자연스럽게 잘 살아 올라왔죠. 어두웠던 부분들이 잘 살아났는데 사진이 HDR처럼 과장되지는 않습니다. 밝기를 억지로 늘린 게 아니고 빛의 성격을 분리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Alt키를 누르고 배경의 가시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본이죠. 하늘은 좀 퍼져 있고요. 안부 때문에 답답해 보이고 전체 공간이 평면적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하늘은 좀 더 밀도감 있게 구름들이 잘 생겼고 아래쪽 산과 숲에도 훨씬 밝기가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사진이 단순히 선명해진 것만은 아니죠. 풍경사진 보정은 이 공간 안에서 빛을 어떻게 다시 잘 설계하는지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풍경사진 보정할 때 실수를 많이 할까요? 아까처럼 곱하기, 멀티플라이를 굉장히 강하게 쓰면 안부 영역이 많아져서 오히려 탁해지고 무거워지고 답답해지죠. 반대로 이 스크린을 너무 과하게 쓰면 뿌연 느낌이 들고요. 대비가 완전히 무너지고 사진이 평면적으로 보이면서 인위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투명도와 마스크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의 느낌을 잘 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풍경사진은 결국 현장에서 느꼈던 공기의 그 밀도, 빛의 방향 이거를 잘 가져오셔서 얼마나 다시 자연스럽게 복원하느냐 이런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멀티플라이와 스크린을 이용해서 평면적인 하늘과 어두웠던 숲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복원하는지 실습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버레이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를 이용해서 풍경사진의 질감, 입체감을 어떻게 잘 복원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진으로 응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만나요. 안녕.